2-3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금지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그 목적 외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가 없죠. 근데 당연히 목적 외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학습하고 파기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그 3과목 라이프 사이클까지 같이 할 거라고. 그래서 저희가 바로 앞에까지는 지금 수집, 그 개인정보 수집, 이용, 그리고 동의를 받는 경우, 또 동의를 안 받아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저희가 학습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목적 외로 또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학습하고 또 파기에 대해서까지. 지난번에는 좀 미약했죠.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한번 보시죠. 먼저 목적의 개인정보 활용 금지. 자, OECD에 어떤 원칙이 들어가냐면은 이거죠. 3원칙, 4원칙.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목적의 명확화, 그리고 이용 제한. 이거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용 제한은 1원칙, 수집 제한의 원칙까지. 이거 어떻게든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절대 이거는 헷갈려 하시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반복 학습 하셔야 돼요. 목적의 이용. 결국에는 업무용으로 발급한 이메일 주소로 계속 뭔가 이렇게 메일이 와요. 마케팅, 판매, 광고. 목적 외로 이용되는 경우죠. 그런 게. 제가 딱히 지금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딱 떠올려서 어떻게 딱 어떤 사항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쉬울 수도 있는데, 일단 지금 보시면은 그에 따른 근거들을 제가 법령을 쭉 이렇게 제가 뽑아봤어요. 이 외에도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근거는. 근데 제가 법령을 쭉 뒤져봤을 때는 일단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집 항목에 대해서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되는 거. 물론 이때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수집할 때랑 당연히 똑같은 거죠. 불필요한 항목을 수집하면 안 되죠. 만약에 수집하게 된다면 그 입증은 처리자가 해야 돼요. 물론 자율규약에 의해서 처리자한테 먼저 뒷받침을 해주긴 하지만 어차피 그 입증 책임은 처리자한테 있는 거죠. 그리고 수집 이용 목적을 고지, 동의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 수집해서 안 된다. 이용 제한이에요. 이용 제한. 이게 이용 제한인 거죠. 목적을 명확하고 그 목적에 벗어난 범위를 수집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용 제한하고 수집 제한을 진짜 이거를 어떻게 제가 더 이상 설명을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설명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건 어차피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법령 근거를 갖고 왔는데 볼까요? 이 시행령이에요. 그 법령이 아니라 시행령이 있는 건데 15조 15조가 1절이 있고 2절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학습할 부분은 요 1절이에요. 지금 여기 항목들 보이시죠? 그 전에 저희가 수집 동의할 때 이렇게 제가 법적 근거를 하나 보여드리고 여기 하나하나를 저희가 같이 봤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 할 거예요. 혹시 이 15조 이 2절 같은 경우는 그냥 같이 보시라고 봐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캡처하는 김에 같이 캡처해서 올렸고요. 한번 볼까요? 일단 1절 같은 경우에 같이 한번 볼까요? 15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의 제공, 관리. 그래서 공공기관은 각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각 호의 이 사항들을 행정안전부 장관령으로 장관이래.
행정안전부용으로 정하는 개인정보의 목적의 이용 및 제3자의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이 대장 있죠, 대장. 여러분 모든 업무는 다 서류화해야 되죠. 하나의 개인정보 파일이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하나의 개인정보 파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개인정보 대장 있죠, 기록 대장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개인정보에 10개의 개인정보에 하나의 대장에다 묶으면 안 돼요. 하나의 개인정보는 하나의 대장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나요? 이 내용도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뭐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겠죠?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 항목들은 뭐 이제 같이 저랑 같이 볼 거고, 이 15조 2절 개인정보 수집 출처 고지 대상 그리고 그에 따른 절차, 그 항상 제가 연계를 하라고 했잖아요. 왜냐면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는 제가 계속 똑같은 말 하니까 5만이요 5만. 뭐가 5만이죠? 여기 있네요. 민감정보 고유식별. 뭐 제가 더 이상 부연 설명은 안 할게요. 제가 짜맞추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고유식별은 5만이요 5만. 5만이라는 숫자가 항상 따라가요. 그래서 뭐 고유식별에 대한 정보는 뭐 나중에 영양평가 볼 때도 5만, 50만, 100만 이때도 들어가고 많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100만 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해서 개인정보 처리하자. 이거 결국에는 영양평가 대상이 똑같죠. 영양평가 대상 제가 5만, 50만, 100만이라고 했잖아요. 5만 고유식별 보유하고 있는 수, 50만 연계 가능성, 100만 정보 주체 수, 개인정보 수가 아니라 정보 주체 수. 그대로죠. 이거는 영양평가의 대상이에요. 그냥 이 자체가. 그래서 영양평가 대상 이 숫자를 그냥 임의적으로 막 만드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 숫자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다 그런 연계점을 다 찾아드린다고. 그 앞에 수집에 대해서 수집 동의를 받는 굉장히 광범위한 거를 저랑 하나하나씩 다 했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이번 역시도 저랑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세 번째 사망을 보시면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해야 돼요. 파기 나왔으니까 파기 언제 하죠? 목적 달성했을 때, 이용 기간 달성했을 때, 그리고 폐업할 때. 자, 망법에서 여기서 플러스가 더 있죠. 뭐죠? 1년이라고 했죠. 1년. 제가 이거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5일이라고 그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망법을 1년이라고 표기를 했죠. 유효 기간이 안 쓰면 1년이에요. 그리고 30일 이내. 그쵸, 기억나시죠? 이때 알려야 되는 게 항목을 또 보셔야 돼요. 정보 주체에게 알린 사실, 그리고 알린 시기, 그리고 알린 방법. 뭐 지금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내용이 중요한 건데 같이 보시라고 이렇게 한 거고요. 뭐 한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저희가 망법하고 잠깐만 지금 망법하고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잠깐 일단 보고만 잠깐만 넘어가요. 목적외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죠? 근데 동의 없이 제가 이 목적외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이제 저희가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그 전에 제가 이렇게 망법하고 비교를 했어요. 법령은 17조에 있는 내용이고요. 망법은 24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냥 쭉 읽어보자면은 삼자 제공 시 동의 획득 및 고지 항목, 그리고 삼자에 제공할 수 있는 항목들. 먼저 계부법을 보면은 늘 이렇게 사총사가 따라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그 법의 주어. 이건 삼자 제공에 대한 주어, 그 조항이다 보니까 그 삼자 제공에 대한 주어가 첫 번째 항에 따라오고요. 망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만 막내 동생이 빠졌죠. 막내 동생은 여기 계부법에 있는 거. 그리고 삼자를 제공할 수 있는 항목을 또 볼게요. 당연한 거예요. 동의를 받았을 때 당연한 거죠. 정보 주체가 동의를 했으니까 말할 필요 없고, 법령에 의한 경우, 그 공공기관 소관 업무에 의한 경우, 그리고 급박한 경우. 이 급박한을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제가 설명드리고 이따가 또 볼 거예요. 자, 그럼 망법에서는 망법도 똑같아요. 당연히 동의 받았을 때죠. 그리고 제가 유일하게 망법을 배우는 요금 정산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돈을 받을 수 있을 때. 이거 동의가 없어도 돼요. 망법은 그래요. 그리고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당연히 마땅하게 지금 마땅한 내용들이죠. 이 내용들은 마땅히 여겼을 거예요. 개인정보를 이럴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개보법 18조예요.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제는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는 근거예요. 이거는 이 앞에까지는 이런 것 마땅한 게 있어야 뭐 제공하고 쓸 수 있죠. 근데 이 근거, 지금 이 조항 때문에 목적 외로 이용할 수가 있어요. 보면 개인정보 처리자는 뭐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데에서 삼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가 이거 동의에 대할 때도 수집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동의를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하나하나 제가 뭐 안내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에요. 거기서도 이거는 지금 제공하면 안 되는 경우예요. 첫 번째, 정보 주체 별도 추가 동의 받았을 때 제공하죠. 당연히 제공할 수 있죠. 그 법령 당연한 거고. 그리고 긴급한 경우 동의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제가 개인정보는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식별을 못해요. 식별이 가능하면은 개인정보지. 그쵸? 근데 식별을 못하면 개인정보가 아니죠. 그 개인정보가 아닌 거는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비식별을 하는 거예요. 이 비식별에 대해서도 그 추가 자료 보시면 되고요. 통계 작성,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할 때는 비식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삼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에 의해서 사용하지 못할 때, 공공기관에 한해서요. 이때 제가 이걸 말씀드렸죠. 공공기관은 당연히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남발하지 않도록 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우리 이거 업무 때문에 우리 일해야 돼, 업무를 해야 돼, 그렇게 말하면은 뭐 사실 그렇게 말하면은 뭐 뭔가 공무원 일할 때 뭔가 서식 같은 거 쓰겠죠. 그 자체가 법률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할 경우가 있어요. 이런 조항이 있다는 거. 그 남발 못하게 보호인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경우.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설명했죠. 국제협정. 그 순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특별법이 하고 국제협정이 있어요. 어떤 게 우선이에요? 특별법이 우선이에요. 자, 그럼 협정이 있어요. 일반법 있죠. 개보법이. 뭐가 우선이죠? 이때는 협정이 우선이에요. 특별법이 국제협정보다 더 우선시해요. 이 우선시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같이 보셔야 되고 뭐 아무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5항부터 9항까지는 공공기관에 한해인 거예요. 그쵸? 이게 다 공공기관이에요. 형 감호 보호 처분 집행을 위한 경우, 뭐 이것도 법원을 위한 경우, 범죄를 위한 경우, 조약, 법률, 그렇죠? 이건 다 공공기관에 하는 경우고, 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사총사. 어떠한 경우라도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때는 제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제 말을 유의하셔야 돼요.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면은 제공을 할 수 없어요. 키포인트예요. 아까 제가 동의 없이 수집에 관한 내용 말씀드릴 때 일단 보셔야 되겠네요. 각 항목들을. 그렇죠. 그게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키포인트는 딱 이거 하나예요. 사실은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지금 이 목적의 이용에 대해 끝나요. 그냥 정보 주체 그리고 제3자 이 제3자의 이익이 부당하게 제가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희 개보법에서는 지금 이게 딱히 구별이 안 된다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되었다고. 이 이익이 명확하게 이 정보 주체 제3자의 이익이 아닐 경우에는 제공 금지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은 보시죠. 목적에 이용 가능한 경우. 제가 아까 이 항목들 같이 이제 하나하나 본다고 했는데, 뭐 구체적으로는 목적에 이용이 가능한 경우. 자, 보시죠. 자, 첫 번째. 말할 필요 없죠. 정보 주체 동의가 받은 경우. 당연히 추가 동의해야 돼요. 목적에 이용하는데 두리뭉실하게 그냥 포괄적인 동의는 무조건 안 돼요. 다 추가 동의를 따로따로 받아야 돼요.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넘어 제공하는 경우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분리해서 추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목적외로 이용할 수 있다. 항상 개보법은 일반법이니까 특별법이 우선이 항상 당연한 거고. 자, 세 번째, 통계 작성 및 학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 제가 말씀드렸죠.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식별이 가능한 거는 개인정보. 자, 반대로 식별이 불가능한 거는 비식별이죠. 그래서 비식별한다고 했고, 비식별하는 개인정보가 아니죠. 자, 그러면 유럽의 GDPR에서 연구 통계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최소 처리의 원칙에 따라 동의 없이 사용 가능하다. 유럽의 GDPR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목적 외에 비식별하는? 유럽의 GDPR에서 제가 지금 목적을 위해 빨간색 했죠? 왜 빨간색을 썼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제가 빨간색을 표시한 건 이유가 있어요.
잘 읽으셔야 돼요. 물론 이게 지금 이 원문을 갖고 와서 지금 영어 원문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다 한글로 번역된 걸 보는 거라서 차이는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엔 이거거든요. 여러분 유럽 이 GDPR도 같이 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적용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해서 보셔야 돼요. 연구 통계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똑같아요. 우리나라처럼 비식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빨간색을 했다는 거는 목적을 위해서예요. 지금 저희는 목적 외에 이용 가능한 경우를 학습을 하죠. 자, 그럼 유럽에서 목적 외일 때는 목적 외 이때 비식별 목적 외에 지금 우리는 목적에 사용을 하는 거고, 지금 저는 GDPR 쪽에 목적 외에 사용을 아니라 목적 외에 비식별을 말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정리되세요? 정리하세요. 유럽의 GDPR은 비식별을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을 벗어나면은 비식별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이 안 돼요.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그 우리나라랑 다른 점을 구별을 지금 저희는 제가 늘 개보법이랑 망법이랑 해가지고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추가적으로 개보법이랑 유럽 연합의 GDPR 같이 비교표를 또 만드셔서 또 학습을 하셔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 사용을 못해요. 저는 이 내용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GDPR에서. 자, 네 번째 항목. 개인정보를 목적외로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죠. 근데 뒤에 이게 붙는다고 했죠.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이건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 읽고 넘어갈게요. 공공기관의 다른 법령에 정하는 소관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목적의 이용 또는 제공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죠. 소관 업무가 목적 하에 개인정보를 무조건 이용 제공하게 되면 남용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네,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 다음 항목. 공공기관의 조약, 그 밖에 국제협정 이행. 제가 우선권을 아까 언뜻 설명을 드렸죠. 자, 왜? 헌법 6조에 의해서 체결되고 공포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선권을 말씀드린 게 국내법의 효력을 갖는 거예요. 국내법의 효력을 가졌다고 특별법보다 우선하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특별법이 제일 세요. 그래서 조약이 있는 거예요. 조약 자체가 국내법에 적용이 되는 거고, 그 일반법 개보법이죠.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이렇게 되었다고. 그 조약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국제협정 등의 개인정보 목적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재이용 제공할 수 있다. 여러분 저 받아쓰기 되게 잘했거든요. 제가 몰라서 이렇게 오타가 난 게 이제예요. 이제 창피스럽네요. 이런 걸 틀리니까 오타가 좀 많긴 한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여섯 번째. 공공기관 범죄 수사와 공소의 책임 및 유죄.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 제공하려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추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수사를 목적하더라도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해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특별법 우선이죠.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우 수사기관이 수사 공소제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됨. 민간기업일 경우 형사소송법 특별법이 제약이 없어요. 당연한 거죠. 그렇죠? 범죄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보 주체나 제3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적의 이용이 제공하려면은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이익이 침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그게 근본적인 포커스라고 했죠. 제가 지금 이 특별법을 말씀드린 게 당연히 특별법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민간 기업일 때도 당연한 거죠. 근데 범죄 수사를 하더라도 정보 주체 그리고 제3자 이 제3자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목적 외예요. 지금 여러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목적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되죠. 어떤 걸 공부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돼요. 목적 외를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목적 외로 이용할 때는 이 제3자 이익이 이 꺽쇠가 이쪽이 아니면 불합리하면 제공할 수가 없어요.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특별법이 항상 우선이다. 특별법이 항상 우선인데 목적 외로 이용할 때는 뭐 정보 주체한테 뭐 동의를 받거나 뭐 어떤 기타 법률에 의해서 따라가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지금 뭐 정보 주체가 지금 뭐 수사를 받는 게 아니죠. 제3자가 수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경우 누군가를 수사를 하는데 정보 주체나 제3자의 정보가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뭐 공공기관이나 뭐 어떤 뭐 할 때 부당하게 침해를 받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약간 좀 이해되세요? 어렵죠? 이해 안 되시죠? 뭐 무슨 말 하는 거지? 막 그럴 수 있어요. 법령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지금 법령에 의해서 사용이 가능한데 법령에 의해서 사용을 못한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애매하죠. 법령에 의해서는 특별법 우선으로 사용이 가능하지만 특별법이라 하더라도 지금 사용 못한다고 하니까 이거를 꺽쇠를 생각하세요. 꺽쇠를. 정보 주체랑 제3자의 이익이 제공받는 자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돼요. 이 우선이 이게 지금 개보법에 이 우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DPR 같은 게 이게 명확하게 있다고 이익에 대한. 그래서 꺽쇠를 정확하게 표시하는데 개보법 이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익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부당하게 침해되는 거예요. 부당하게.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뉘앙스를 보세요. 그냥 부당하게 지금 이 사람들을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주변이 부족해서 설명을 많이 드린다고 하는데 어쨌든 뭐 다시 한번 또 학습할 기회가 또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항목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 법원의 원활한 재판 업무를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자료 제출 명령 등을 통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목적에 이용 제공할 수 있다. 제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다 했어요. 단 조건이 정보 주체랑 제3자가 부당할 경우. 이게 우선인데 부당할 경우 사용 못해요. 부당이래. 불합리할 정도로
자, 이 불합리라는 말이 사회공학적으로 또 따라가야 돼요. 지금 시대의 불합리한 시대적인 게 따라가죠. 불합리. 법이 어려워요. 그래서 두리뭉실하니까. 수학처럼 딱딱딱 답이 떨어지면 딱 좋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뉘앙스를 이해를 하시고 그걸 빨리 캐치를 하시는 게, 어쨌든 그냥 딱 큰 틀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뭐 검사님이 되실 거 아니잖아요. 판사님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럴 거면 좀 다른 법전을 보고 계시겠죠? 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법률이 우선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법이죠. 법률이 우선이지만 부당한 경우에 부당한 경우. 그래서 부당하게 침해됐다는 불합리한은 사회공학적으로 지금 시대에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너무 불합리하다, 이때는 제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제가 또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상으로 뭔가를 비교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도 이렇게 딱히 뭔가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거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형, 감호, 보호 처분 집행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목적에 이용 제공할 수 있다. 자, 답은 마지막 항목인데,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 이거 들어보셨죠? 아까 전에 저희가 수집할 때도 했죠. 생명, 신체, 일단 읽고 설명 다시 드릴게요. 생명, 신체, 재산상 급박하여 정부 주체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급박한 상황. 여러분 수집할 때 수집 예외인 경우가 있었죠. 그쵸? 그때도 이게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목적 외일 때도 이게 있어요. 이거 기억하시죠? 급박한이 뭐죠? 이거 오로지 정보 주체예요. 또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제가 어떤 거는 정보 주체랑 제3자라고 했죠. 조금 전에 명백히 기억나세요? 명백히 정보 주체의 이익을 위한 경우, 그때는 정보 주체랑 제3자가 포함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나시죠? 보고 올까요? 보고 오죠, 뭐 까짓 거. 아유, 되게 많이 올라가야 되네. 네. 여기서 제가 같이 설명드렸죠. 이거랑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똑같아요. 또 한참 내려야 되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요거는 위에 명백히 정보 주체의 이익을 위한 경우, 그때는 제가 써야겠네요. 마우스로 하는 거라서 안 쓰려고 했는데, 명백히 정보 주체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이때는 정보 주체랑 3자의 이익이라고 했어요. 그 급박한은 only 정보 주체예요.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죠? 제공 돼요. 정보 주체 이익이니까. 그쵸? 동의가 없어도 수집 가능하고 제공도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도 있는 거예요.
정보 주체의 이익을 우선하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항목들을 쭉 봤어요. 동의 없이 수집이 가능한 경우, 그리고 지금 동의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지금 저희가 학습했죠. 목적 외로, 자, 목적 외로 이용 제공, 근본적은 추가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본래 동의의 목적에 벗어나오는, 원래 초기에 맨 처음에 동의를 받잖아요. 그때 목적에 벗어날 때는 이용 제공이기에 최초 동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별도 동의를 획득해야 한다. 그래서 목적에 수집할 경우 이 항목들, 항상 개보법에는 사총사가 따라가고요. 목적의 3자에게 제공할 경우 똑같은데 열난처래, 열락처인데, 그쵸? 이름과 연락처나 뭐 제공받는 자 이름, 연락처, 이 두 개는 항상 따라가요. 이게 붙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사총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따라가요. 그래서 이 항목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뭐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 항목들을 저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각 항목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이런 경우를 또 공개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 목적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 제공했을 때 1개월이거든. 1개월 1개월 이내 법적 근거를 고지해야 돼요. 공공기관에 한해서. 이것도 같이 정리하세요. 말 나온 김에. 공공기관들은 뭐 제가 어떤 근거를 할 때 처리자가 항상 그 근거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법적 근거를 고지해야 돼요. 아, 또 또 이때도 또 예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예외되는 걸 항상 학습을 하죠. 어떨 때? 범죄 수사할 때. 범죄 수사할 때. 이때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이거 꼭 정리하시고요. 그럼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